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탄핵을 겪었습니다. 네. 이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어떤 그 소회가 드시던가요? 그때도 나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적절치가 않다. 네. 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재심이 없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단심입니다. 한 번에 끝나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잘못 판결하면 그것을 지금 바로잡을 길이 없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에도 내가 왜 헌재 판결이 잘못됐나 그걸 7가지를 제시하면서 예. 비판을 했습니다. 만약 그런 사례를 이번에도 똑같이 한다면 헌법재판소 무용론, 폐지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개헌할 때 내가 그런 의견까지 제시했어요. 더 이상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법대로 해주기 바란다. 법대로 만약 안 하고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 형식으로 할 때 그 엉터리 재판을 한다면 네. 그거는 개헌할 때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네. 헌법재판부를 두면 됩니다. 미국이 헌법재판소가 없어요. 네. 마찬가지로 만약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재판을 엉터리로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런 뜻입니다. 27일 발표된 그 MBS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가 52%, 불신한다가 44%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일주일 전 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보다는 신뢰한다는 3%가 떨어졌고 불신한다는 건 더 늘어났어요. 이 국민들이 느끼는 것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 불공정성 문제 그리고 그 공판 진행하는데 불법성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됐거든요. 딱 하나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정인들이 정언이 오락가락했어요. 그렇죠. 그렇죠? 예. 오락가락하니까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그 오락가락하는 그 정언 믿고는 재판하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검찰 조서를 참고하겠다. 예. 그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검찰 조서를 참고하기로 해버렸어요.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 소송 진행 중인, 재판 중인 사건의 형사기록을 가져오지 못하게 해놨어요. 네. 헌법재판 법정에서 나온 그 정언만 갖고 재판하도록 헌법재판소법 32조가 그게 못을 박아놨어요. 그런데 거기에 어긋나게 헌법재판관들이 모여갖고 검찰 조서를 가져오겠다. 왜 가져오겠다고 했겠어요? 검찰 조서는 A라고 진술해놓고 법정에 가서는 B라고 진술했다고. 네. 그럼 B라고 진술한 법정 진술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. 네. 우리 그 소송 구조상. 네. 그런데 B라는 진술을 갖고는 인용을 하기 어려웁니까?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게 그 검찰 기록을 가져오겠다. 그런 식으로 결정한 거예요. 그것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이 몇 가지 더 있어요. 네. 근데 그게 가장 나는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봅니다. 그럼 헌법재판소가 그래 잘못하면 법원 같으면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게 절차가 있는데 여기는 단심이에요. 예. 그 저 마음대로 하는 거야. 원민재판은.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아니 말씀이잖아요. 그 문제가 크죠. 그러면 안 되죠.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폐지론 문제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.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뭐 특수전 사령관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씨의 메모 관련 그런 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그게 시장님께서는 이제 핵심 키맨들이죠. 네. 핵심 탄핵으로 이제 인용을 하기 위한 핵심 키맨들인데. 그러니까 체포하라 이런 얘기를 그렇죠. 들었다 뭐 하니까.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네. 핵심 키맨들인데 나는 그게 내가 참 홍가 집안에 그런 애가 있는 것도 참 예. 부끄럽습니다. 부끄러운데 예. 난 어떻게 저런 애를 국정원 1차장에 시켰을까? 내 인사도 참 잘못했다. 그런 생각까지도 했는데
그런 식으로 그 재판하는 건 아니죠. 예? 질문을 하니까 추궁하니까 그걸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애를 어떻게 믿고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이겠습니까? 그 친구가 키맨이죠.